이 마을에서 기촌 부부가 홍합 세척 공장을 세웠는데요. 수질 오염과 악취를 이유로 이장이 마을 발전 기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가 한동안 시끄러웠던 그런 마을인데요. 자,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도의 영남학파 강호발인데요. 오늘 남해안 통영의 어느 마을에서 소식을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굴과 홍합 등의 수산물이 상당히 발달한 그런 마을로서 공장의 규모도 크고 마을의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자, 마을부터 탐방을 해볼 건데요. 역시 여느 어촌이 그렇듯 빈집이 곳곳에 수두룩합니다. 정겨운 그런 골목이고요. 봄맞이가 한창입니다. 자, 이 마을은 원래부터 굴양식과 홍합 가공 등의 산업을 먹거리로 오랜 기간 유지해왔던 그런 마을이 올시다. 원래 살고 있던 토박이들만 저 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밑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우리 외노자 형님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누가 오겠습니까? 쭉 둘러보고 있는데요. 온 전신의 마을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마을도 많이 비어버린 데다가 또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는 거의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외지인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하나도 변한 게 없거든요. 자, 이 마을도 옛날에 있었던 일을 들어보면 정말 가가입니다. 마을의 어촌계가 발달하고 이 사업의 수익성이 높을수록 외지인의 유입에 대한 경계심이 센 정도가 아니고 거의 적으로 봅니다. 저 역시 늙음하게는 그냥 조용히 조그마한 배 한 대 사서 바다에서 낙지나 몇 마리 잡고 투망도 좀 하고 그렇게 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유지하면서 기여하려고 했었는데요.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먼저 경험하신 분들이 어떤 특정한 어촌 마을의 출신이 아니라면 그런 달콤한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하면서 난색을 표했던 그런 기억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외지인이 어촌에 기여 성공했다 그런 이야기는 없지 않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는 뉴스감이고 실제로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보통 사람이 부족한 어촌 마을에 외지에서 누구라도 들어가면 마을에서 참 환영하지 않겠나, 인구 소멸 이 시대에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일꾼 하나 들어가면 정말 반겨줄 거다. 자, 이래 생각들을 하는데 그거는 완전 오산이올시다. 그 수익성 있는 기득권을 나누려고 하지 않는 데다가 그런 거는 말 잘 듣는 외노자들한테야 월급도 적게 주고 또 일도 많이 부려먹을 수 있으니까 수케수케 허용은 해도 이 사업을 수익을 나눠 가져야 되는 같은 기여인한테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도 한 몇 년 전에 서울에 있던 부부가 내려와서 이 홍합 세척 공장을 세웠답니다. 몇 억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공장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거의 3년 동안 기계를 가동도 못 해보고 창고가 텅 비어 있었다고 하네요. 자, 이 사연이 알려져가 언론에서 취재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공장을 가동하려면 마을에서 발전 기금을 내라 이래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 처음에는 이장이 한 500만 원을 제시했는데 시간이 지나며 2배 가까이 올랐고 심지어 3천만 원까지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때 발전 기금의 명분이라고 하면 홍합 세척 공장이 냄새도 많이 나고
소음도 많고 그런 관계로 주민들이 다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런 건 자잘한 이유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큰 이유는 절대 못 됩니다. 외지에서 굴러 들어와가 마을의 바다를 한켠 딱 차지해서 큰 수익을 가져가려고 생각하니까 주민 입장으로선 배가 아프고 뭐라도 티를 뜯고 싶은 그런 텃세였습니다. 이 마을 자체가 어패류 가공 및 양식 등의 수산업으로 먹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음 및 악취 때문이라는 게 이게 말도 안 됩니다. 그때 부부가 시청에 문의를 했는데 이 주민 간의 분쟁이라서 끼어들기 난감하다는 입장을 표했다고 하는데요. 지자체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뭔지 정말 궁금합니다. 지자체 저놈들은 맨날 저런 식입니다. 정말 가려운 부분을 문의를 하면 말 같지 않은 이유로 회피부터 하고 골치 아픈 거는 이간을 시키거나 뜨거운 감자 돌리기로 책임을 회피해버립니다. 저도 몇 번 겪었거든요. 그래서 죽어나가는 거는 그냥 외진이나 힘없는 사람들이 올시다. 자, 이 부부도 동네 사람들한테 어머니 아버지 하면서 일 좀 배우고 공장을 꾸려나가면 잘 동화될 수 있겠지 하면서 어찌 보면 참 순진하게 이 어촌에 들어왔지만 어촌계 그 뜨거운 맛을 보고 두 손 두 발 다 들은 그런 사연이 이 마을에서 결국은 벌어졌습니다. 언론에서 이 마을의 위치를 철저히 숨겼는데요. 제가 또 면밀히 조사해서 이 발견을 했거든요. 마을이 어딘지 알고도 모른 척 하시면 됩니다. 모른 척 해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래 경치 좋은 바다에서 수익성도 좋으면 어차피 젊은 사람들은 다 빠지고 답이 없는데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어째 저래 이기적인지 종종 영상에 보시겠지만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외노자들입니다. 외노자들 없으면 마을이 아예 안 돌아가고 힘든 일은 저거는 또 하기 싫으니까 만만한 게 그냥 외노자들입니다. 자, 한국인도 외노자들이 하는 일을 맡아서 하겠다고 하면 아마 이 어촌 마을이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업을 영위하겠다고 하니까 결국 저래 배척을 하는 거지요. 한국의 어촌은 참 텃세도 문제지만 지자체 저놈들도 참 문제입니다. 마을 발전 기금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규정도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원칙 없이 운영된다면 항상 외지인들은 눈물을 흘리고 떠나는 그런 일이 반복될 겁니다. 주민들은 원래 옛날 사람들이니까 관여할 방법이 없지만 지자체에서라도 좀 선진 행정을 펼쳐서 기업 문화를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마을이 멀리서 보면 멀쩡하게 보여도 원래 살던 사람들 말고는 거의 안 들어옵니다. 살다 떠난 사람들의 집은 그대로 비어버리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야둔둥 바닷가 마을은 이건이 살벌하기 때문에 수십 년간 내려온 텃세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바닷가 마을은 법이 안 통하는 그야말로 무법지대입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가 기업이촌을 하기 전에 미리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까딱 잘못하면 평생 살아온 재산과 이런 걸 다 날릴 수 있는 신세 조질 수도 있습니다. 진입로를 막거나 사업권을 안 주거나 마을에서 아예 왕따를 시키거나 심지어 어떤 마을은 수돗물도 전기도 끊어버리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게 법이 안 통하고 있으니까 더 문제지요. 자, 오늘도 통영의 한 마을에서 참 슬픈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